안녕하세요. 이번 20강에서는 지난번에 19강에서 투자 내역 보유 종목이죠. 보유 종목을 리스트만 쭉 나오도록 완료를 했었고, 이번 20강에서는 투자 내역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는 동안 조회를 누르면 검색을 해서 이 조회가 완료될 때까지 폼이 움직이질 않고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탭으로 넘어가든지 다른 버튼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는데,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조회하는 동안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동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옵션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매수 금액으로 얼마에서 얼마 금액에 해당하는 보유 종목만 리스트를 뽑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되는 보유 종목만 리스트에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일 때는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작업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버튼이 클릭될 때 데이터 그리드를 로우로 이제 클리어를 안 해줬네요. 클리어. 툴 스테이트 라벨을 투자 내역 시작 뭐 이렇게 해볼게요. 완료도 투자 내역 완료로 바꾸겠습니다. 겟티커 할 때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오류가 날 때 이 티커명을 적어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종목이 오류가 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딜레이를 몇 번 해보니까 130이 적당하네요. 좀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매수 금액을 여기 안 넣었더라고요. 여기 보유 종목에 보면 평가 금액, 매수 금액, 평가 손익이잖아요. 근데 평가 금액에서 매수 금액이 빠지고 평가 손익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여기다가 매수 금액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컬렉션에 가서 평가 금액 요 사이에 추가해야죠. 매수 금액 잘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렬이랑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얼라이먼트를 미들 센터, 아니죠, 라이트죠, 라이트. 미들 라이트. 패딩을 5. 그리고 포맷 넣어줘야 되죠. 매수 금액이니까 N2로 일단 넣어볼게요. 확인. 금액이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갔고요. 자, 너비도 조정해줘야 되네요. 120로요. 자, 조회하기 버튼 눌렀을 때, 토탈 컨터티죠. 요거를 넣어줘야 되네요. 컨터티를 평가 금액 옆에 넣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는데 너무 많으니까 일단 좀 줄일게요. 이걸로 다시 줄일게요. 네. 구문을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요게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뒤에 어카운트를 붙여주니까 오류가 안 나네요. 이렇게 어카운트를 붙여주고 다시 밑에 조건을 다시 넣었거든요. 이 토탈 컨터티가 보유 수량이군요. 잘못 넣었네요. 토탈 컨터티가 보유 수량이고 요거를 곱한 거 바이 어마운트, 토탈 바이 어마운트, 요게 매수 금액이 되네요. 자, 조회하기 매수 금액으로 글이 자, 맞네요. 맞고 코인 캐시 맞고요. 종료를 하고요. 자,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전체 조회하는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시작을 누르고요. 투자 내역에 가서 비동기가 아닐 때는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동안 꼼짝을 안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조회하기. 자, 이렇게 하면 뭘 눌러도 움직이지 않죠. 잠깐 나왔다 하긴 하는데 이거 스크롤도 안 되고 클릭도 안 되거든요. 비동기를 처리해서 이 데이터 나오는 동안 다른 게 움직일 수 있도록 비동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이 버튼 전체 함수를 복사를 해서 그룹에 가서 붙여놓고 비동기 함수로 변경.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이드 함수를 asynch로 바꿔주고요. 자, await로 task.run을 넣었습니다. 또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ticker json도 await로 task run으로 넣어서 바꿔줬고요. 밑에 딜레이도 await task로 바꿔줬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된 구문을 넣어줬습니다. 자, async 넣어주고요. await 넣어주고요. ticker에도 await 넣어주고요. 쭉 밑에 내려서 딜레이도 await를 넣어줬습니다. 여기가 바뀌었네요. 딜레이로 바뀌었네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투자 내역. 아까 전에는 조회하기 눌렀을 때 이게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번에는 비동기를 했기 때문에 조회를 하도 이게 움직이거든요. 할게요. 조회하기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와도 이렇게 클릭도 되고 넘어가는 것도 되고 쭉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는 동안도 이렇게 폼을 움직여도 움직이고 비동기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쭉 데이터 잘 나오고 있네요.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건을 좀 달아볼게요. 조건을 매수 금액에서 얼마에서 뭐 얼마까지, 뭐 0원에서 뭐 100만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전체 소스를 복사를 먼저 하고요.
14. 자, 이번엔 그로게에 가서 붙여놓고 매수 금액이 0원에서 100만 원인 것만 데이터 그리드에 넣어줘. 자, 이 코드를 수정해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탈 바이 어마운트가 0에서 요 사이일 때 이렇게 넣어주는 if문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if문 있을 때 오류가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쳐서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서 다 넣어줬네요. 요것만 일단 복사를 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죠. 이걸 지우고 이제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 박스에 넣어야 되겠네요. 텍스트 박스를 여기 두 개 넣어줄게요. 넣어서 평가 금액에 있는 걸 복사해서 넣을게요. 크기라든지 이런 게 비슷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3D만 보드 스타일만 바꿔주고요. 두 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박스 이름을 그래서 텍스트 박스 어카운트 토탈 어마운트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1과 2를 넣을게요. 1. 잘 안 보이나요? 텍스트 어카운트 토탈 바이 어마운트 1. 두 번째는 2라고 넣을게요. 자, 먼저 텍스트 박스에 값이 있으면 빈 공백이 아니면 먼저 텍스트 박스의 값을 int amount라는 변수에 담아서 더블로 바꾼 다음에 오류가 나면 이제 거기서 그냥 멈추고요. 오류가 나지 않으면 이 첫 번째 텍스트 값보다 클 때, 매수 금액이 클 때 요거는 이제 성공한 거죠. 성공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 그리드 애들을 넘어가면 되거든요. 넘어갈 때 이걸 고투로 넘겨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고투 식별인자를 투문에 라벨문을 넣어주고요. 딜레이 밑에 넣어줄게요. 고투 넥스트라고 라벨문을 넣어주고요. 여기서 고투 넥스트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하면 그냥 쭉 지나가는 거고, 실패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냥 이걸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뒤에 오류가 났다고 돼 있군요. 아, 콤마까지 찍어줘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한 값이 매수 금액보다 크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투 넥스트로 넘어가 버리겠죠. 자, 매수 금액이 입력 값보다 클 때 통과라고 하죠. 통과.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는 작을 때죠.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박스가 2번이 되겠죠. 2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등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한 값이 매수 금액보다 작으면 성공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넥스트로 그냥 넘어가 버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필요 없겠죠. 요거는 지우고 여기까지 오면은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값이 20만원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여기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보다 작은 것 조회하기. 어디서 오류 나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 고투 넥스트를 이 딜레이보다 앞쪽에 넣어줘야 되네요. 제가 실수로 뒤에 넣다 보니까 애드에 추가가 안 되더라도 이미 게티커를 호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티커를 호출하고 추가만 안 되고 여기 애드만 안 되고 넘어가다 보니까 좀 딜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넘어가서 오류가 났어요. 한번 해볼게요. 매수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 종목을 보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19개라고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가 좀 누락이 됐거든요. 20만원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조금 누락이 됐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맞춰보죠. 자, 여기서 구문을 좀 바꿔줄게. 지금 매수 금액은 게티커를 하기 전에 나오거든요. 매수 금액은 여기 게티커가 되기 전에 이미 매수 금액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티커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수정할게. 요 고투 넥스트는 다시 딜레이 뒤로 보내고 여기 조건문을 가지고 와서 요 조건문을 요 게티커 되기 전에 넣을게요. 게티커 호출하기 전에 넣어서 요 레이블 또 밑으로 좀 낮춰줘야 되네요. 고투를 여기 넣어주고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우고요. 딜레이도 좀 밑으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여기 호출을 하고 나서 실패를 했든 안 했든 딜레이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밑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요. 한번 해볼게요. 잘 나왔습니다. 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죠. 딜레이 없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애드 구문도 밑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박스를 만들어서 수익률이 얼마 이하일 때 옵션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복사를 하고요. 붙여놓고. 자, 이번엔 평가 손익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박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니까 일단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와서 여기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고요. 여기 조건문이 이제 프로핏 레이트가 되겠죠. 이거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0을 넣으면 수익주인 거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보다 큰 거,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해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오류가 있어서 딜레이를 티커 밑에다가 바로 붙여둘게요. 게티커를 하고 나서 조금 딜레이를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충돌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서요. 그럼 수익률이 X 금액 이상인 것.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100% 이상인 거 해보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잘 됐네요. 자, 여기 위에를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라벨을 하나 붙였고요. 매수 금액이라고. 자, 여기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붙여줬습니다. 이거 땡겨야 되겠군요. 땡기고요. 얘는 필요 없죠. 이제 삭제. 저장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건 한번 줘봤습니다. 매수 금액이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보다 큰 거 조회하기. 자, 나왔네요. 매수 금액 순으로 정렬 한번 해볼게요. 50에서 60 사이 19개 종목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보다 큰 거 우선 이렇게 써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없는 거더라고요. 매수 평균가가 없거나 나머지 있긴 해도 현재 종목들이 상패돼서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혹은 에어드랍을 받았던 종목들을 좀 이렇게 빼서 이런 종목들일 때는 그냥 바로 나가도록 구문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 구문을 좀 써도 되겠네요. 요거죠. 요거를 자, 이렇게 놓고 STR 서치는 그건 필요 없는 거네요. 매수 평균가가 0보다 작을 때와 종목명이 KRW일 때는 KRW가 아닌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 II가 몇 번 했다, II 종목 조회 완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종목 조회 완료 이렇게 됐네요. 해보니까 이 수익률도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프로핏 레이트 1이라고 하고 뒤에는 프로핏 레이트 2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코드에서 프로핏 레이트에 1을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변해 있네요. 자동으로 코드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수정 안 했네요. 여기 수익률이 입력값보다 큰 값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작은 값, 여기는 2번이겠죠. 2 등호를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메시지가 틀리네요. 수익률 최고, 최저가 아니죠. 최고, 수익률 최저가. 여기도 틀리겠네요. 매수 금액 최고. 이렇게 수정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이면서 수익률이 여긴 값이 없고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인 것만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원래고 되었고요.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 47개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확실히 맞는지는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룹에게 함수가 시작하고 종료할 때까지 시간을 좀 표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탑워치라는 함수를 만들었네요. 함수 앞부분에 붙여놓고요.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스탑워치 스탑이 있고 여기 소요시간까지 요거까지 해야 되네요. 쭉 내려가서 자, 이렇게 소요시간 표시가 잘 됐습니다. 26.33초로 잘했네요. 제가 했던 구문까지 수정해줬네요. 여기 II를 격자 안에 넣어서 줬고요. 여기 위에 건 필요 없겠네요. 자, 이 투자 내역에서 리스트를 쭉 뽑았을 때 여기 평가 손익 부분에서 수익 난 거는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해줘. 자, 그래서 재민이에게 코드를 다 보내주고요. 수익일 때 빨간색 표시 이렇게 해주니까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코드를 알려줬습니다. 코드를 적용시켰는데요. 자, DG 어카운트에 로우 애드를 할 때 요거 로우 인덱스를 받아서 자, 프로핏 수익이죠. 평가 손익이 이제 0보다 크면 컬러를 레드로, 마지막에 이 셀도 두 개를 넣어줬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두 개를 넣어줬나? 평가 손익과 수익률 둘 다 빨간색으로 하는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정말 똑똑한 것 같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조회하기를 해보면 여기 수익이 난 부분이 빨간색으로 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손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 난 것만 빨간색으로 잘 표기가 됐네요. 이거를 조회하기를 다시 눌러도 이게 다 지워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색상을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조회 눌렀을 때 다 클리어되고 다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잘 됐습니다. 자, 좀 써보니까 이 소수점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평가 금액이랑 매수 금액을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최저가 0원 이하는 없거든요. 매수가 0원 이하는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 금액 역시도 0원 이하로 나올 수가 없고, 뒤에 소수점은 얘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매수 금액도 그렇고, 그리드를 선택하고 컬렉션에 가서 평가 금액 셀 스타일에서 N6이잖아요. 이걸 N0 확인. 매수 금액도 N0 변경 확인. 자, 시작. 자, 다시 조회하기를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금액이 이제 소수점 없이 나왔고요. 매수 금액도 소수점 없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하기 눌렀을 때 이 리스트가 생성되는 동안 얼마나 되는지 표시가 안 돼서 여기다가 카운트를 좀 적어 줄게요. 몇 개가 생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루프를 돌 때 스테이터스 라벨을 하나 더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는 조회 중 이렇게 소요 시간. 그래서 구문을 요 그대로 복사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탑워치에 elapse total seconds 이렇게 바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줘 작동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메시지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 자, 여기 시간이 잘 올라가고 있죠. 몇 건 조회 몇 초. 얘는 누적 초가 되겠죠. 40건 조회에 몇 초 소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80건 대략 20초, 100건 24초, 135건 33.8초 이렇게 소요가 됐네요.